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년을 넘어서며 건강, 재정, 관계에서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제는 노후를 단순히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발견과 행복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년의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생 후반전을 반전시킬 7가지 비밀을 통해 당신의 50대, 60대, 70대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입니다. 오늘은 50대부터 70대까지 삶의 질을 확 바꿀 수 있는 7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로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인생 대반전의 비결들인데요. 여기엔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건강은 자산이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한다. 이제는 체력 전쟁이다. 이 말이 와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한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67세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30분이 거뜬해졌어요. 1년 뒤에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약을 줄여도 된다는 결과를 받으셨죠.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에서 옵니다. 지금 바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2. 경제적 안정 평생의 숙제. 돈 걱정은 늙어도 줄지 않더라. 70대 어르신들께 종종 듣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세대에게 돈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모든 걸 미리 준비할 순 없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늦깎이 창업으로 인생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았던 그분은 집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5년 만에 안정된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지금도 할 수 있을 때 해봐야 후회가 없다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3. 인간관계 다시 정리해야 할 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는 거야. 50대가 되면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도 달라지죠. 이때 꼭 필요한 건 관계의 정리와 재정비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은퇴 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산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느꼈지만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4. 배우자와의 재발견. 결혼은 50대부터가 진짜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노년을 함께 보내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50대 후반의 배우자와 함께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대화가 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70대가 되어서도 대학에 입학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얻는 길입니다. 한 여성분은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정도가 되었어요. 새로운 배움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그분의 말처럼 당신도 배움의 길을 찾아보세요. 6. 봉사는 곧 나를 치유하는 길. 나눔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년에 봉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 나눌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젊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봉사는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7. 나 자신과의 대화.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할 때다. 50대부터는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몸, 마음,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요. 한 여성분은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나를 이해하니 남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처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0대부터 70대까지 인생의 전환점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선택.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조언.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드리며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1. 건강관리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걸 진짜로 느끼기 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조언. 정기검진을 습관화하세요. 건강검진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체크하세요.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를 꼼꼼히 챙기세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사례. 60대에 접어든 한 남성 환자분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분은 결국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셨고 6개월 뒤에는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2. 돈에 대한 걱정, 계획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 문제를 가장 큰 걱정으로 꼽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언.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계획하세요. 월별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보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재능을 활용해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일을 도전해보세요. 공적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사례. 한 50대 여성분은 퇴직 후 일할 수 없으니 지출만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작은 반찬 사업을 추천드렸어요. 그분은 지역시장에 반찬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2년 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니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언.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감정적 소모가 큰 관계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60대에 접어든 한 남성분은 은퇴 후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우울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 가입하시도록 권유했죠.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며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같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년 이후에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조언.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 등산, 춤 등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단순한 일상 대화라도 마음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랜 세월 익숙해진 관계일수록 고마움을 잊기 쉽지만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사례. 한 50대 부부는 관계가 소원해져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주말마다 산책하기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었고 결국엔 여행도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5. 배움과 성장, 나이에 구애받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조언.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배우는 기회가 많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껴보세요.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한 65세 여성분은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지만 사진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6. 봉사와 나눔,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마음이 가장 채워진다는 말 아시죠? 나눔은 내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조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교회, 복지관 등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특기를 활용한 봉사를 해보세요. 요리, 독서, 상담 등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누는 봉사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나눔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습니다. 삶의 보람과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한 70대 남성분은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고 하시며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하셨죠. 7. 자기 돌봄,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조언. 매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산책, 일기쓰기 등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슬프거나 기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사례. 60대 초반의 여성분은 자꾸만 우울감을 느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하루 10분의 명상이었죠. 그분은 이후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으셨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50대부터 70대는 그 자체로 도전의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게 넘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경험한 실패와 성공, 희망과 좌절은 모두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요. 이 선택은 작을 수도 있고 쉬운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걸음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대반전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겁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 너머의 삶도 우리에겐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한 걸음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